네, 강프로입니다. 이수페타시스 보겠습니다. 오늘 1.6% 빠졌습니다. 어저께 미증시가 반등을 했습니다. 반등하는 과정에서 어떤 상황이 나왔는지 보면 자,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금요일 날 반도체 관련된 종목군들이 많이 빠졌어요.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도 일단 4.7% 반등은 했지만 금요일 날 한 10% 정도 빠졌고요. 그리고 가장 이슈화 됐었던 게 여기 슈퍼마이크로 컴퓨터입니다. 여기 보면 1.17% 반등을 했지만 23% 정도 빠지는 거의 뭐 급락세를 보였는데 자, 그 과정을 딛고 슈퍼마이크로 컴퓨터에 대한 부분은 그렇게 큰 반등을 주지 못했지만 뭐 ARM, ARM이라 그러죠. 여기도 한 7% 정도의 반등이 나왔고 그리고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도 한 4.7% 하락분의 한 절반 정도 50% 정도를 돌리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냈는데도 불구하고 한국 시장에서의 반도체 종목군들은 그렇게 뭐 큰 반등의 움직임을 보이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수페타시스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삼성전자 그리고 하이닉스에 대한 문제입니다. 근데 이게 뭐 큰 문제가 발생했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이미 시장에서는 실적 관련된 약간의 좀 불안 요인들을 이미 시장은 충분히 흡수를 해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만약에 여기서 삼성전자의 가격이 뭐 8만 원 위쪽으로 있거나 뭐 8만 원보다 훨씬 더 높은 가격에 있거나 이런 상황이라면 이수페타시스 지금이라도 팔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게 아니라 삼성전자에 대한 가격대가 이미 충분히 내려와서 7만 5천 원대까지 내려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서 이수페타시스를 포함한 뭐 AI 반도체 관련주들을 매도한다? 그 자체가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거 매도하고 다른 쪽으로 가봐야 바이오 뭐 이쪽으로 가는 건데 차라리 반도체를 보유하면서 지금 24년도 들어서 그쵸? 강세를 보였었던 그리고 더 시기를 좀 더 땡겨서 보면 23년도 들어서 강세를 보였었던 종목은 구분을 지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첫 번째 23년도에는 AI 반도체 그리고 뭐 조선도 거의 한 6월달 7월달 정도에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였고요. 그리고 뭐 2차 전지 뭐 사실상 빼놓을 수 없겠죠. 근데 2차 전지는 실적 대비해서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실적이 좋아지는 과정에서 주가가 먼저 올라가는 게 주식시장의 상승 원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차 전지 관련주들은 그 상승폭보다 너무 좀 높은 상승을 해버렸고 그 상승하는 구간에서 실적을 봤더니 4분기는 적자를 만드는 둥 뭐 1분기에도 뭐 적자가 나올 수 있다는 등 이런 부분이 부각되면서 어쩔 수 없이 하락 구간으로 만들어 가는 겁니다. 그런데 AI 반도체나 이런 쪽은 아직까지 실적이 좋아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올라간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차이가 있느냐.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올라간 폭 그리고 그 기대치 이상의 그 실적이 나오고 있는 과정에서 숫자를 못 찍은 겁니다. 그런데 여기 AI 반도체 쪽은 어떤 부분이 발생했느냐? 실적, 그렇죠? 숫자도 찍고 있어요. 근데 그 숫자를 찍고 있는 게 엔비디아 쪽에서 찍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엔비디아에서 실적이 좋아지는 과정은 어디까지 연결이 되죠? 한국 시장에 있는 뭐 한미 반도체, 이수페타시스 이렇게 연결되는데 그 중간에 역할을 하는 게 어디예요? 삼성전자 하이닉스다. 이번에 삼성전자 실적 보셨죠? 예상치보다 1조 원 이상이 더 잘 나온 실적. 5조 5천억을 예상했는데 6조 원대 실적이 나왔습니다. 그렇다는 건 반도체에 대한 경기 자체가 완전히 돌아섰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 앞세워서 주가가 작년 7월 달까지 강세를 보였는데 그 7월 달에 있는 고점을 6개월 이상 조정을 받고 나서 회복을 했다는 점 그리고 회복하고 난 뒤에는 삼성전자의 가격적인 부담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조정도 끝마쳤다는 점 그리고 무엇보다 삼성전자에 대한 가격대가 다시 7만 원대 중반까지 내려오면서 삼성전자에 대한 가격적인 부담도 없었다는 점 그러면 시장에 대한 가격 부담이 없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수페타시스는 지금 당장에 내가 뭐 60일 이평선 지금부터 지지할 거니까 뭐 지금 바로 매수합시다. 그건 아닙니다. 그런데 확인하고 매수해야 되는 구간이 왔다. 그리고 무엇보다 실적에 대한 부분은 앞으로 좋아지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수페타시스의 지금 실적은 어때야 됩니까? 안 좋아야 돼요. 그럼 실적 보면 명확하게 지금 상황이 나옵니다. 쭉 보시잖아요. 삼성전자가 아니라 이수페타시스 실적을 보면 보세요. 올해 예상치가 1,004억입니다. 그리고 600억을 만들어낸 게 23년도예요. 자, 그러면 22년도 대비해서 역성장을 했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역성장을 했다는 건데 역성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7배에서 8배 정도 주가 상승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 이 구간에서 지금 주가는 올랐고 실적은 역성장을 했으니까 주가가 작년 7월을 기점으로 조정 구간에 다시 들어갔고 그리고 그 조정 이후에 올해 3월 달에 다시 고가 탈환을 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지금 실적이 좋아졌다면 실적에 대한 기대치를 다 찍어야 되지만 아직까지 그런 부분이 나온 게 아니라서 타점을 잡으면 된다. 한미 반도체 여기서 직접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게 내용은 다르지만 그쵸? 그 내용이 다르다는 게 하는 일에 대한 부분이 다르다는 겁니다. 한미 반도체에 대한 실적을 보잖아요. 그러면 올해 첫 번째 좋아지는 해가
온 겁니다. 그리고 나서 실적이 실제 그 좋아지는 상황이 나오면 빠르면 올해 연말 그리고 늦게 되면 내년 초 정도의 움직임이 23년 초반 중반 정도까지 이어졌었던 2차 전지의 움직임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런 부분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지금 조정을 받아야 되는 게 맞고 그 조정을 받는 구간에서 우리가 매매를 해야 되는 그렇죠? 타점을 잡아야 되는 종목군들은 실적이 나오는 종목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실적이 좋아진다. 그럼 숫자를 찍어야 되지만 실적이 안 좋다. 그러면 그쵸 아직까지 개선 사항이 실적단에서 보이지 않는다. 그건 아직까지 기대감으로 인해서 올라가는 겁니다. 자,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 실적이 좋아진다. 그럼 주가가 올라가죠. 근데 그 전에 주가가 안 올라갔다면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이쪽 구간을 보면 되는데 쭉 보시면 자, 엔비디아를 한번 볼게요. 첫 번째 실적 개선세가 나오기 시작한 게 작년 거의 한 5월 달입니다. 그 AI 수요가 쏟아진다는 그런 내용인데 360불이에요. 근데 이게 쭉 올라가서 이때 실적이 굉장히 거의 뭐 큰 폭으로 상승하는 그런 부분이 발생을 했습니다. 실적 발표하면서 올라간 거예요. 근데 쭉 올라가서 실적이 계속 개선된 결과가 나왔었다는 거죠. 그리고 엔비디아의 실적이 좋다는 건 하이닉스나 삼성전자에 대한 실적까지도 영향을 미치는 그런 요소가 됩니다. 왜? 이쪽에서 메모리 반도체가 들어가니까. 그러면 이쪽에 대한 메모리의 수요로 인해서 사이클도 돌고 그 사이클이 돌아가면서 우리는 한국 시장에서 발생하는 순환매 구조에 맞춰지는 거죠. 이런 구간에서 우리가 타점을 잡는 게 중요하다고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 실적에 대한 부담 요인이 전혀 없다고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이미 빠졌기 때문에 만약에 삼성전자가 지금 8만 원대 있었다면 이런 이야기 제가 못 드립니다. 그런데 이미 충분히 하락을 했고 환율 같은 경우에도 1,400원을 보고 온 그런 상황이라서 여기서 뭐 추가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중요한 건 삼성전자 그리고 뭐 하이닉스 그리고 미증시나 그런 움직임에 빗대어서 우리가 이수페타시스의 타점을 잡는 게 중요한데 무조건 확인하고 매수하는 게 중요하다. 지금은 확인해야 되는 구간입니다. 빠르면 이번 주에 매수할 수 있는 타점이 나옵니다. 그런 부분 반드시 기억하시고 그 타점에 대한 부분을 완벽하게 이해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런 매매가 가능하다. 자, 내용 보시면 VT 같은 경우에 제가 계속해서 수익을 내고 있는 과정을 만들어가고 있지만 올라가는 구간에서 또 수익이 발생했죠. 오늘 같은 경우에도 반도체 종목은 안 좋았지만 여기 VT 화장품 쪽은 6.7%의 강세 마감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을 제가 여기 강프로의 10억 만들기 프로젝트에서 다 공유를 드리고 있고 시장가 매수 8시 45분 VT 이렇게 장 시작 전에 다 공유가 됩니다. 왜? 강한 종목만을 추려서 매매를 하니까 시가부터 강세를 보이는 종목군들을 추릴 수 있다는 거죠. 왜? 이미 종목군들을 어떤 종목군들을 해야 되는지 이미 결정이 되어 있으니까 그게 뭡니까? 강한 종목이라는 거죠. 그래서 매매하는 과정에서 내가 강세를 보일 수 있는 종목군들을 어떻게 내가 판단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구독 또는 10억이라고 구독자 인증을 해주시는 그쵸 상단에 있는 번호로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보내드리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타점에 대한 이해도 소통방에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을 토대로 그쵸 우리가 어떤 식으로 이 주가를 바라봐야 되는지 지금 현재 이수페타시스에 대한 상황을 보면 알아요. 주가는 그쵸 먼저 올라간다 실적보다. 그러면 이수페타시스에 대한 이런 부분은 앞으로 실적이 좋다는 부분을 뭘로 만들었어요? 돈으로 만든 거다. 돈이 들어와야 주가가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올라가는 과정에서 우리는 뭘 해야 돼요? 매수를 해야 된다. 근데 그 매수를 해야 되는 그 첫 번째 시작점은 신고가 돌파 이후가 돼야 된다는 거고 이런 부분을 아까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HLB 같은 종목들을 보면 지금 제가 반등을 확인하고 또 매수한 그런 상황을 만들었죠. 그런데 1월 달에 12월 달에 신고가를 만들고 나서 1월 달에 반등하는 상황에서 매수한 결과 30% 정도의 수익 구간 그리고 또 매수한 결과 한 18% 뭐 17% 이런 정도의 수익 구간 그리고 올라가는 구간에서 또 매수한 결과 또 13% 정도의 수익을 내고 나온 게 그 결과입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 가격에 대한 이해를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진행하고 있다는 거고 여기는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시면 입장 가능하니까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구독 또는 뭐 10억 뭐 이런 식으로 구독자 인증을 해주시는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리에 대해서 제가 대략적으로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다 이해를 하려면 여기 이수페타시스의 가격 단기 보유 전략 그리고 최근에 반도체 종목군들이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제가 이수페타시스의 실시간 타점을 문자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이수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이수 페타시스의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 그리고 실시간 타점을 문자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내용 정리할게요. 미래 가치를 반영하는 주식시장의 특성, 그건 가격이 먼저 가는 거다. 그럼 가격이 올라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매매해야 되는 타점을 잡는 건 한 가지 내용밖에 없다. 그 한 가지 내용은 뭐겠습니까? 보유 기간을 짧게 가져갈 수 있는 타점을 잡자. 이게 핵심이에요. 그러면 이 내용을 토대로 그쵸? 다 이해했을 때 어느 정도 결과를 나오고 이런 분류를 어떻게 하는 것인지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다 이해를 시켜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반도체 종목이 한풀 꺾인 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2차전지처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니니까 그런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에코프로와 삼성전자는 질적으로 다르고요. 이수페타시스는 삼성전자의 움직임에 맞춰서 움직임을 가져갈 수 있다는 점, 이 부분 반드시 기억하세요. 자, 24년도가 돼도 여전히 시장은 녹록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수익이 나는 종목들의 구조는 변하지 않습니다. 즉 대시세 종목에 대한 구조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고, 실제 제가 소통방에서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내용도 대시세 종목이나 시장 주도주를 공략하는 건 철저하게 가격 분석을 하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가격 분석 이후에는 이슈에 대한 파악, 그리고 이슈를 파악하고 나서는 다시 내가 얼마에 매수할지 그 타점에 대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생각해 보세요. 1월 달에 시장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의 어떤 종목들이 강했냐 보면 반도체와 그리고 바이오입니다. 자, 실제 여기 보면요. HLB에 제가 실제 매매한 내용을 띄워놓고 보여드리고 있는데 1월 22일부터 매매를 시작해서 4일 동안 31%의 수익 마감이 됐고요. 그리고 여전히 신고가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어보브 반도체, 이름을 보시다시피 반도체 종목이죠. 그리고 AI 반도체는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신고가를 먼저 달성한 이후에 제가 21%의 단기간에 21%의 큰 수익을 내고 마감이 됐습니다. 다시 재공략을 준비하고 있고, 이런 부분은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코세스. 자, 코세스 같은 종목도 당연히 그쵸, 신고가 종목이고요. 그리고 반도체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영업일 기준에서 이틀 동안 대략 한 15%의 수익 마감이 됐습니다. 내용을 한번 보시면 어떻습니까? HLB를 포함해서 뭐 30%, 20%, 뭐 15% 이런 식의 수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 세 종목 모두 다 신고가 종목이고 1월 달에 시장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구간에서도 강했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특징점이 하나 있는데 그 이슈에 앞서서 가격이 먼저 반영했다는 거죠. 자, 근데 그게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라고 하죠. 그 종목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텐데, 그렇게 제가 가격을 먼저 보고 이슈에 대해서 파악하는 이유는 결과적으로는 큰 시세를 먹기 위한 사전 준비 작업입니다. 실제로 큰 시세를 먹기 위해서 사전 준비 작업을 했을 때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의 큰 수익을 내는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소통방에서 진행됐는지, 그쵸? 그 상황을 제가 이야기를 드린 건데, 이런 상황도요, 당연히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가능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쵸? 정부 주도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방안이 2월 달에 발표를 하고요. 그리고 2월 달에 발표된 내용을 토대로 주가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미 움직인 내용이 있죠. 실제 이 내용은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 움직인 내용을 보면, 자, 기아차입니다. 실제로 12월 달에 신고가를 만들어 놓고 정부에서 입김을 불어 넣으니까 순식간에 기아차를 포함해서 현대차 같은 거대 기업들의 주가가 2주도 채 되지 않아서 40% 정도의 큰 시세를 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종목을 봐야 될까요? 이슈를 파악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철저하게 가격에 맞춰서 매매를 해야 되는 게 당연히 중요합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정책 방향이 있겠죠. 그 방향에 맞춰서 우리가 종목을 찾을 필요가 있다. 자, 그러면 답이 나왔습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방향에 맞춰서 제2의 기아차를 찾는 게 지금은 중요하다. 근데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게 가자. 그랬을 때 앞서서 제가 보여드렸었던 내용인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와 같은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물론 시간에 대한 부분은 최소 2주의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최장 3개월 안에 끝내야 됩니다.
자, 기아차의 시세를 보셨던 것과 같이 2월 달에 정부 정책의 방향이 결정되고요. 바로 3월 달이면 시행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당연히 종목을 찾아야 되고 제가 제2의 기아차를 찾아놨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소통방에서 이야기를 드렸었던 내용 다 공개를 해드렸는데 그 내용처럼 종목만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상단에 있는 제 전화번호로 대시세, 자,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는 종목을 모든 분들에게 무료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원하는 건 채널 성장이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모든 분들이 정부 정책에 맞는 방향으로 매매를 이어가서 큰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